윤석열 인수위에서 3월 27일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이 기자회견을 언론 방송, 신문 방송에서 널리 보도를 했는데 먼저 제목을 보면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선관위 간담회 거부, 안타깝고 유감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인수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간담회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담회에 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된 것인가?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중앙선관위에게 만납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만나자 하는 것이고,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간담회는 곤란하다. 만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런 요청을 거절했을까? 보니까 중앙선관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당선자하고 중앙선관위가 만나면 당장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 측하고 중앙선관위가 만났다. 이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벌써 3월 하순이고 이번 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는 각 분야별로 이미 모두 등록이 끝났습니다. 선거 기간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차기 정부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이것 때문에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정치적인 서로 밀고 당김, 게다가 윤석열 당선자 측, 윤석열 인수위의 그 초보스러움, 그것 때문에 좀 더 큰 일을 벌려놓았다. 이게 문제로 되겠습니다. 3월 27일 일요일 오후에 윤석열 인수위의 이용호 간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인수위 기자회견장은 통이동이 아니고 삼청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이야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는가, 이것을 기자회견에서 쫙 다 소위 불어버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자체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한 후에 첫째, 이러한 선례가 없다. 둘째,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회의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인수위 쪽의 간담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부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이 이용호 간사가 보니까 인수위 정무사법 행정분과 거기의 간사라고 하는데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 과정, 특히 사전투표에서 투표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했고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중앙선관위다 이런 것이죠. 그것은 어떤 중앙선관위냐?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중앙선관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 한 말은 좀 다릅니다. 흠이 있으면 그것을 나무라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요구하고 이래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응하지 않는 결정을 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임무수행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정희 위원장 나가라,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사퇴를 하고 노정희 위원장은 사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또 꼬리 자르기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변변찮은 선관위, 괘씸한 노정희 위원장,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우리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노정희 위원장 사퇴 요구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인가? 국민으로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당연한 일을 젖혀놓고 무슨 다른 긴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궁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목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윤석열 인수위에서 3월 27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거기에 부정선거, 부실선거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부정선거에 포함이 됩니다. 부정선거는 관건을 동원해서 하는 부정선거도 있지만 실제로 선거 운영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은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당선자 측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것도 인수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그 의혹, 이미 존재하는 의혹을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표면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 내용이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대중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좀 안 되겠죠.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황교안 경선 후보가 부정선거를 다퉜던 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단지 이제 승리자로서 문재인 정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는 그런 심리로 부정선거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정선거론은 윤석열 후보 측의 사람들, 국민의힘, 이런 그러니까 승리자 측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정선거, 새로운 부정선거에 같이 합류해서 문재인 정부 쪽을 비판하지 않는 너희들은 다 좌파다. 너희들은 부정선거를 반대하면 윤석열을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누구 편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국민 대중을 향해서 위세를 떨고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십자가 밟기처럼 돼가지고 좌파냐 우파냐 이러면서 윤석열파는 우파고 윤석열을 반대하는 쪽은 좌파다. 이런 새로운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계속되면 망조가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제20대 대선에 한치라도 흠이 있으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문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소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지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박탈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부정선거를 논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쉬는 날 쉬지 않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수위 간사가 이 윤석열 당선자의 그 자격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이거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고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참 수준하고는 그렇게 보면
긁어부스럼 이 면에 있어서는 A급이다. 이런 점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간사가 성관이가 이 간담회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표현, 이게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이다. 굉장히 수다스럽게 들립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 기자회견 하려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문구가 신문에 실리게 했을까? 굉장히 매우 안타깝고 했으니까 굉장히 아쉬워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이 안타까운 것이 상대방이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 해서 내가 너를 딱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뒤에 아쉽다는 말은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에 간담회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이다. 유감은 또 무엇인가? 보통 유감이라고 하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직설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이게 무슨 폼나는 말인 줄 알고 유감을 표한다. 이런 한국어 같지 않은 한국어들을 쓰고 있지만 이번에 유감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감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유감이다. 너 마음에 안 든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의미의 유감이 분명합니다. 문맥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 거절당한 것이 굉장히 불쾌했던가 보다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 보면은 이게 감사원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원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에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관계를 봅시다. 윤석열 인수위가 감사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그냥 하느냐 않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어본 겁니까? 인수위에서
감사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거 감사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그냥 질의, 질문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한 선관위를 감사했느냐 안 했느냐. 감사 여부를 물었으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확인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압박인 것이죠. 감사 왜 안 했느냐? 똑바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압박이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저희에게 보고를 했다. 인수위에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인수위에 눈치를 보면서 이번에 감사 안 한 것이 잘못이라는 분위기, 그 속에서 지선만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선관위가 마지막 감사를 받은 것은 2019년 특정감사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제 정기감사도 받을 때가 됐다는 보고를 우리가 받았다. 보통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2012년부터 도합 4차례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기감사도 그러면은 분명히 감사원에서 6월 1일 지선이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확약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업무 보고를 받으면 감사원 업무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이 무슨 국정감사 기간입니까? 인수위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원 업무 보고는 감사원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지금 감사원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 감사원이 일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은 그 전부터 쭉 누적돼 왔고 심화돼 왔고 했던 게 있다면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 압박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이 장면, 이것은 좀 이례적이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겁니다. 3월 27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3월 27일경에 거절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그런 보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간담회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걸 거절했다. 이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전에 간담회 요청을 했고 간담회 요청을 거절하고 나서
감사원 업무 보고를 통해서 감사원에다가 선관위 감사하라고 압박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감사원 업무 보고가 언제였는가가 먼저 밝혀져야 하겠죠. 감사원 업무 보고는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감사원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 간담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거절 통지를 받고 그리고 3월 27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밝혔다.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가 그렇게 됐겠지 하는 순서입니다. 3월 25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3월 25일에 감사원 업무 보고를 받고 당일로 간담회 요청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관위는 이 요청을 받고 그냥 탁 받아치듯이 거절한 것이 아니고 자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한 결과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안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월 25일에 요청을 받고 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노정희 위원장은 지난 사전투표 때 자기는 그날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 하고 날짜 챙겨가면서 출근 안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따져보기로 합시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3월 24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을 했다.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그 요청을 받고 나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이렇게 거절 결과를 통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저렇게 지금 머리를 조아려도 부족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약점이 있는 선관위가 거절을 하다니 괘씸하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3월 25일 감사원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 감사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선관위 감사를 했느냐 해서 감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이런 순서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으로 보란 듯이 감사받게 했으면 되는데 이게 단지 그 상대방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소문을 내서 좀 더 괴롭히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했는가? 아니면 또다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했는가? 그것도 또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25일이면은 선관위가 거절한 이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사원을 통해서 선관위를 쥐어짜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지금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준 게 뭐냐면은, 선관위 너희 진짜 감사받게 될 거다. 어떻게 할래? 그래도 간담회 안 나오고 버틸래?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인수위가 굳이 이런 내용까지 다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앞에 것이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이다. 이러면 선관위는 이거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간담회에 다시 응하겠다고 연락을 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그러면 이게 뭘까? 이 기자회견이 선관위와의 간담회를 포기 못해서, 그래서 또다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국민은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인수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단둘이 만나서 이 간담회라는 것이 소곤소곤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왜 이렇게 절실한가? 윤석열 인수위 쪽에서 왜 이것을 꼭 하고 싶어 하는가? 두 번째 압박을 또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렇지만 이번 이 기자회견의 그 득실을 따져보면 모조리 손해만 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3월 27일 이러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대선 부정 의혹을 공지의 사실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대선 부정을 조사하고 수사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6월 1일 이후에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면 그때 대선 부정 의혹도 내내 보다 보면 그것도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게 부정까지 안 가고 부실이라면 그때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선의 효력이 논의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본 거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인수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곳을 이렇게 압박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원을 압박하고 또 다른 것으로 감사원이 압박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인수위가 지금 여러 그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압박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들을 그 조종을 하든지, 또 이걸 뭐 배신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현 정부의 약점을 가지고 와서 갖다 바치게, 이런 것을 종용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런 정도의 손해를 넘어서서 이 정도 되면은 실정법 위반 문제가 나온다 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감사원 업무보고 기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라 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또 뭐 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중앙이라는 말이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는 압박을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강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다고 예스라는 답을 했다. 감사원이 진짜로 감사한다고 했다라는 내용을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누설했습니다. 그것도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 측이 점령군처럼 위세를 떠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 문제로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 왜 이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